급한 일이 생겨도 도움받기 힘들어 참을 수밖에 없었던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특별한 법정이 세워진다. 명임씨 허첨과 상큼발랄 고은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판사 박지훈,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고민을 들어줄 특급 변호사 군단까지. 마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우리 동네 법정. 과연 어떤 사건이 그들을 기다릴지 그것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아이 더워 죽겠네. 이거 왜 이렇게 아마 푹푹 찌네 날씨가. 에? 저돌이 걸음 멀어지고서 누굴 기다리나 낭낭 18세. 아 날씨 좋다 진짜. 벌써 와 계시네? 아 빨리 와. 뭐해? 더워 죽겠는데. 쌤 안녕하세요. 정자 하늘에서 그냥 시원하시겠네. 잠깐만요. 늦게 온 죄로 1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원하시죠? 빨리 우리 심심하게 예, 인사를 드려야지.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예.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어디 말할 데가 없어서 살만 끓이셨나요?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법의 손길이 멀리 있는 법률 사각지대. 우리 동네를 찾아가는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 안녕하세요. 허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수입니다. 예.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네. 또 든든한 변호사 군단들을 또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예,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이경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 평소대로 항상 이 힘든 분들 변호하면서 네. 이 시간을 또 기다려왔습니다. 네. 이경 변호사님 이번 네. 처음이잖아요. 어떠세요? 네, 저 이제 방송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떨립니다. 에이구. 네, 떨리는 마음으로. 네. 두 분은 마을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송정마을 그렇습니다. 구경부터 가보실까요, 한번? 마을 탐방 떠나보시죠. 가시죠. 충남부여 남쪽 끝자락에 있는 작고 조용한 산골 마을. 오늘 찾아온 마을은 예로부터 소나무와 정자가 많아서 이름 붙여진 송정마을입니다. 벼, 블루베리 등 과수 농사를 주로 지으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27가구 52명의 주민들. 현재 마을 곳곳의 볼거리를 마을 팔경으로 지정하여 관광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더워서 그런가 마을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네, 그쵸? 그치. 와, 이런 날씨면은 올해 농사는 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벼가 그냥 그래요? 탱글탱글 잘 익어가지고. 선생님! 에? 저기 아니 딴 데는 막 기와집인데 되게 신식 건물이라 그래야 되나? 송정 그림책 마을 찻집이야, 저게. 마을 중앙에는 그림책 마을 찻집이 있는데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설립된 찻집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골목길에서 누구야 놀자 이러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쵸? 이게 또 왜? 선생님! 어? 이거 봐요. 송정 야학당. 야학당, 송정 야학당? 오, 세트잖아. 오! 아니 여기 흑판도 있고 보면은 사용하던 게 많네요. 야. 1925년 설립된 이후로 마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송정마을 야학당입니다. 여기서 공부하셨던 분들인가?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야학당 이게 이용 지금 합니까? 아니 지금은 않지만 예. 한 5년 됐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요? 지어진 지가? 어르신 연세는요? 85년생이에요. 할아버님하고 여기랑 똑같은 때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네. 제일 말년에 야학당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뭘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한문을 이제 많이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한문을 가르쳤었어요. 한문도 가르쳤지만 예. 그때만 해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예.
초등학교 못 보내. 예예예. 법안에 예예예. 저는 이제 양학당이 있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문맹자가 없어.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에요? 40명. 40명. 한 40명 정도 사람이 되니까 많으니까. 예. 뜨거. 아 이렇게 다 붙어 있으면 그 체온 때문에 후끈후끈할 것 여기 안에가 같아요.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니까 네. 4, 50명 이 안에 다 들어간다.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예. 난로 같은 거 필요 없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늘 천따지. 검을 향을 마을 곳곳에 벽화들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겹게. 우리 이거 아까 봤던 성정 양학당을 그리운 양학당. 그려놨구나. 예. 양학당이라는. 여기 치마. 인근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함께 조성한 벽화골목. 이곳은 마을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데요. 송정마을을 관광마을로 성장하게 해준 또 하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니 그 이장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미소. 안녕하세요. 아 이장님이시죠? 맞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법정 우동법이라고요. 예,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를 많이 기다리셨나요? 예,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기다렸는데 사람이 살면서 네. 이게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런 점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이렇게 가시죠. 네, 얘기나. 네. 마을 주민들은 저마다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서 쉬고 계세요. 지금요? 아, 네네네. 아, 예. 여기 빙 둘러 앉아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버님 얼굴이 벌그레하니. 어디 여기 얼마나 드세요? 뭐 식탁에 쫄병이 있어. 그럼 따라잡수고. 또 막걸리 생각나면 또 막걸리 같이 또뭐 술명 먹는 남자하고 평생을 살 때 좋은 날만 있었겠나? 응? 아, 아버님. 지금 사람들은 안 살아. 야, 이제 내가 살았어. 근데 무슨 술 먹는다고 이혼해요? 네. 야, 그런데 뭐 하나도 못하게? 뭐 그거 가지고 이혼을 하냐? 이런 얘기십니까? 이 안에도 나름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변호사분들을 모시고 온 김에 여기서 고민을 바로바로 해결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즉심 즉결. 이혼 사유라는 게 네. 저 술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사례가? 약주를 하루에 소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 병은 세 병. 하루에 3병 호박 드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소주 하루에 3병을 매일 드신다는 건 일단은 뭐 알코올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코올 중독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그 배우자가 그럼 이 알코올 중독을 우리가 좀 고쳐보자, 치료해보자. 그래서 이거 이제 술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배우자 측에서 계속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시정의 어떤 그 개전의 여지가 없고 계속 나는 뭐 말을 하소, 나는 마시겠소 이러면서 이게 계속 된다면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그런 어떤 이제 판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이 있고요. 좀 이제 그 우리 아버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소주 3병에서 얼마까지 줄이실 거예요? 이제 한 병 정도는 뭐야? 전 국민과 함께 약속하신 거예요. 아이고 참. 나도 고민 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일 때문에 블루베리 일 때문에 어머니가 청주에 사시고 아빠가 부여에서 사세요. 그래서 저희가 형이랑 저가 주말이랑 방학에서 가끔 이쪽으로 놀러와가지고 일을 도와드리거든요. 근데 일을 했으니까 알바비를 이제 받을 차례인데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할매가 되니까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저희 약 1시간. 하루에 1시간? 왜 1시간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요 더운 거요. 더운 거. 혹시
얼마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7천 얼마예요? 시간당? 잘 알고 있네. 한 시간당 7,000원. 변호사분에게 꼭 물어보고 싶습니까?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알바비를 받을 수 있느냐?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이제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청주에서 학교를 다니면 이제 학비가 들어가고 그 재반 경비를 아버지가 다 그 지원을 해주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몰라요. 야, 이거 오리발이야. 이거 오리발이야. 야, 그래, 그럼 누가 해, 그럼? 가만있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선수 쳤어. 예, 그다음에. 일단 부모님께서 해줘야 되는 이제 부양 의무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다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이제 가면은 또 학비도 들어가고 다른 기타 뭐 의식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아마 아버지께서 블루베리 농장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돈이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 지원을 해줄 텐데 용돈도. 그걸 가지고 용돈까지 달라고 하는 거는 네. 좀 이제 법률의 이제 보호를 받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 싹 피해가려고. 나는 몰라요. 아버지가 지금 몰라 이랬잖아 지금. 그쵸? 와, 아버지가 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보건데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그 권리는 달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수긍이 됐습니까? 네. 어떻게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할 아, 거예요. 그냥 오, 한대. 예쁘다 아, 오정님. 그래. 다시는 용돈이 용자도 꺼내지 않아. 또 뭐 홈이 있으신 분? 고민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찻집이 작년 7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이제 준비하기는 몇 년이 걸렸어요. 3년 정도 걸렸는데 이제 7월에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됐거든요. 1년. 네, 근데 마을에 어르신들이 다 운영을 해요. 저가 매일 털려서 이제 한 팀이 일주일에 2번씩 가시거든요. 근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셔요. 거의 다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그냥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꼭 그날 쯤 자기 단골 날짜는 진짜 오늘은 안 가시고 병원도 미리 갔다 오시고 그날은 정확하게 자기 단골을 지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바비라도 조금을 어르신들 더 열정적으로 하시라고 좀 들으시면 어떨까. 혹시 이런 생각을 다른 분들도 가지고 계세요? 돈이 있어야 달라고 이렇게. 봉사를 하느라고 내일은 좀 잘 못하고 그런 적도 있으세요? 이쪽으로 진짜로. 많아요? 많다고. 어떤? 두뇌우가 거기가 있으면 우리 일을 못 하잖아. 일을 못 하잖아. 그렇지. 내 일은 못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내가 화장실을 그랬어. 아이고 일 온다고 진일 못해서 큰일 났네. 내가 걱정은 했지. 이장님 여기 부녀 회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사실 이 찻집이요. 원래 이 마을 사업이 우리가 돈 보고 마을에서 돈 보고 이 사업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마을이 좀 조금이라도 너무 이 쇠퇴해가니까 좀 예지 좀 학생들이 흔히 좀 끌어들여가지고 좀 북적북적 그래도 사람 사는 마을을 좀 만들고자 이런 뜻에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찻집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고 활성화를 더 시키려면은 좀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마을에 자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찻집에서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봉사를 좀 더 해서 종잣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예. 앞으로 이렇게 좀 무리봉사를 좀 더 해서 이렇게 자금을 좀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사태를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예. 사건은 이렇게 뭐 여기서 즉결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 네, 각자 이제 또 입장을 더 좀 자세히 들어보고 네. 실제로 좀 저희가 좀 법률 검토를 좀 제대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측의 입장을 한번 네.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양측의 입장을 심도 있게 들어보기로 한 김서암, 이희경 변호사. 평소 마을 찻집에서 일하는 할머니들의 일과는 어떨까요? 부녀 회장님을 중심으로 장사 준비가 한창인 할머니들. 어려운 기계도 척척 해내고요.
주문도 받고 하나 됐어. 우리 하나 더 해요. 하나. 마을에서 생산한 재료로 직접 음료도 만듭니다. 서툴지만 서로 도와가며 일하는 모습인데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찻집을 찾은 이희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희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5분이나 계세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이 계셔요. 네. 오늘 몇 시 나오셨나요? 오늘 9시에요. 일찍 나오셨어요? 네, 오늘은 좀 일찍 왔어요. 네. 네. 나오실 때 길이 위험했어요. 그런데 찻집 운영과 관련해서 이장님께 좀 네. 바라는 부분,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네. 2번을 나오잖아요. 네. 나오면은 집에 일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골은 농사를 짓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이틀을 빼면 좀 어려우니까 아직 그 찻집이 안정이 되고 하니까 이제 좀 수고비를 네. 조금씩 드리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봉사하는 것도 네. 좋지만 네. 나이도 먹었습니다. 돈벌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게 돈벌이 조금씩 받으면 네. 병원도 다니고 네, 네. 손자들 용돈도 주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수고비를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또 금액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금액은 취미로 조금만 주면 엄마는 제 오늘 금액은 상관없고 상관없고 벌었다, 만 원이라도 벌었다 하루에 네네. 그 재미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원이면은 이틀 나와서 일하고 일주일에 거의 한 달에 한 10만 원 이 정도도 저는 좋은 거네요. 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면은 11분이면은 10만 원씩 하면 110만 원이네요. 아니 한 분이 네. 따지면 얼마 아닌데 그게 맞아. 나는 숫자가 너무 많네. 5,000원씩만 쳐도 괜찮거든. 그래요? 왜 또 갑자기 왜 5,000원씩이야? 나는 아니 그냥 숫자가 가. 나오고 안 나온 게 그러지. 그렇게 하면 이야기 많지니까 그냥 만 원으로 가. 네. 그래 그럼 나 더 좋아 지금. 요구하시는 금액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아니 어르신들은 욕심이 없어요. 네. 욕심이 근데 이게 아니 많이 소득 없는데 많이. 순수익에서 이걸 빼고 또 이제 남는 금액, 마을 사업에 써야 되는 금액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정이 필요한 거죠. 할머니들의 일손을 돕는 이희경 변호사. 어르신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김서원 변호사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장님 댁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삼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네, 예, 반갑습니다. 더운데 네. 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아, 예. 네. 좀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서류들은 좀 미리 봤었는데 그 정관은 안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좀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마을 사업 서류부터 꼼꼼하게 살피는 김서원 변호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본 조합원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8조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제10조에 따라서 이 가입 절차를 거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입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10조 1항에서 보면은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 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되고, 그래서 각종 인적 사항 및 뭐 출자를 하고자 한다면 출자 재산 얼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제 기재가 된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제출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입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총회를 열어서 그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뭐 가입을 승인한 때는 신청자에게 통지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지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가입하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대로 자격을 전부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네.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 주소를 두고 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영농조합법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이제 우리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전부 조합원이다 이렇게 한 거고 네네. 동네 주민들은 전부 조합원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들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맞아요. 근데 이제
알고 있다는 거와 실제로 법률적으로 그게 조합원인지 맞아. 아닌지 그건 제가 아무리 어디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나는 마음으로 이 용농조합법인의 우리 송정마을 용농조합법인의 저는 영혼의 조합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조합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그 지금 이제 조합의 등기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기 보조금 받으실 때 명부를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계신 6분인지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분들 외에는 현재는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아닌 거예요. 현재 상황으로는 조합은 이렇게 있고 이 할머님들은 그냥 따로 조합의 일종의 조합의 일을 해주는 그런 관계로 외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아닌 거죠, 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가에 대한 지급 문제가 필요한 거죠. 이후로도 오랜 시간 법률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취재 잘하셨어요? 이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초기입니다. 초기에 불과한 사업에서 이제 재투자할 이 사업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할 것도 많고 굉장히 들어갈 돈이 많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당장에 좀 임금만을 요구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이재용 변호사. 지금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무보수로 일할 의무가 없습니다. 무보수로 일할 의무가 없는데 이렇게 대가 없이 한다는 거는 할머니들 입장에서도 교통비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할머니들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송정마을에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동법. 네. 이곳 송정마을 법정에서 판결에 붙여진 사건은 이름하여 할머니들의 집단 파업 사건. 예. 이 송정마을에서 펼쳐지는 할머니 집단 파업 사건 일주일 후에 법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뵙겠습니다.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송정마을 할머니 집단 파업 사태에 대한 재판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출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고 측 나왔나요? 네. 원고 측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외숙입니다. 네. 대리인은요? 네, 이희경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지금 원고 측 김외숙 씨 외 구명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로 이제 김외숙 씨가 지금 출석을 했고요. 네. 피고 측 나왔나요? 네, 박상진입니다. 네. 대리인은요? 대리인 김선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원고 측의 청구 취지하고 재판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고들은 현재 이 송정마을 그림책마을 찻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송정 그림책마을 찻집은 2017년 7월에 오픈해서 현재 12개월가량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머니들이 3분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할머니들은 현재 무보수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에서는 할머니들의 수고비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네, 자 피고 측 답변해 주세요. 예, 일단 뭐 이 피고 측에서는 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을 발전을 위해서 이 송정마을 그림책마을 사업이 시작이 됐었고 현재 이제 그 지금 근무하시는 할머니들 외에 현재 진짜 조합에 출자를 하시고 조합에 상당히 누가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거액의 돈을 출자하시고 지금 계신 조합의 임원분들조차도 조합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현재 아무런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조합의 임원들은 할머니들에게 영원히 뭐 보수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익도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그림책 마을 사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투자와 여러 가지 기금을 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쌓일 때까지는 좀 지급을 보류하고 싶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청구 취지하고 기본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혜숙 원고 혹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예, 송정 그림책 마을 분야회장이기도 하면서 할머니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굉장히 긴장을 하셨어요, 지금. 네. 분유회장이시죠? 네, 분유회장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작년 7월에 개관을 해가지고 한 11개월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몇 분이 의견하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들이 거의 70이 넘으시고 거의 80 되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때로는 병원도 가셔야 되고 또 때로는 뭐 좀 자기네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는데 이 당번날이면은 꼭 열정을 가지고 꼭 그 날짜를 지키시려고 하셔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보수가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취배 출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일도 못 하고 아빠도 병원을 그 날짜에 못 가고 하면은 그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비라도 좀 할머니들 드리면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열정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장님한테. 네. 자, 피고 우리 박상신 피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참 그동안 주민들이 여태까지 좀 무료봉사로 특히 이렇게 참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 마을에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익을 바라고 이게 한 건 아니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 마을 찻집 이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이것이 계속 더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자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계속 끝까지가 아니라 당분간 더 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의사입니다. 네. 아니 근데 개인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마을 공동체의 수익이면 그게 다 개인한테 돌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지금 없잖아. 좀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더욱더 활성화 돼가지고 얼마씩 달라고 하면 그때서야 뭐 담은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3,000원이라도 이렇게 낼 수 있지. 연세가 많으신데 많이 기다리시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기야 엄청 힘든지. 원고 측 주장하고 피고 측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증거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신청할 증거 있나요? 증인이 있습니다. 아, 우리 원고 측 증인을 하고 또 피고 측도 증인이 혹시 있나요? 증인이 있습니다. 예, 두 개 다 채택을 하고요. 원고 측 증인 혹시 이 법정에 나와 있나요? 네, 증인 선서대로 이렇게 나와 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춘옥. 자, 신청한 원고 측부터 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라고 호칭합니다. 네, 증인은 찻집에서 현재 일하고 있으시죠? 예. 네. 언제 나와서 일하시나요?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하고요.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10시에 근무를 해서 6시에 가요. 끝나서 가요. 현재 무보수로 일하고 계시죠? 예. 네. 이상입니다. 네. 피고 측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이 카페가 처음 이게 시작될 때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 이제 카페가 시작될 때 그러면 이 봉사를 하게 된 이 근무를 하게 된 계기는 어떤가요? 뭐 누가 이렇게 뭐 무료로 봉사를 하라고 시킨 건가요? 아니면은 뭐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 동네에서 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쵸. 아니 동네에서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셨다는 취지이신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에서 다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춘옥 증인. 예. 월요일하고 목요일을 이제 일을 한다고 했는데 10분이 이제 한다면 이게 비번하고 당번이 이렇게 어떻게 돌아갑니까? 10시에 와서 네. 불을 켜고 3명씩 이렇게 일을 하는 예, 건가요? 3명씩. 이제 참 몸이 아프면은 네. 여기는 교통편이 좋지가 않아요. 아, 출퇴근이구나. 그렇지. 버스가 하루에 3대밖에 없대요. 그래서 7시 15분 차가 첫 차예요. 네. 몸이 아프면은 그 차로 갔다가
9시 50분 차로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 오면은 10시 한 40분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늦어도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시니까 그때부터라도 이제 하게 되지요. 근데 저런 걸 보면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춘옥 증인하고 같이 하는 월요일, 목요일 그 같은 사람들하고 하나요? 항상? 아니면 바뀔 수가 있나요?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까? 예. 사이는 좋아요? 사이 이제 좋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죠. 아, 노력한다고 별로 안 좋았나요? 아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급여를 하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돈 관련해서? 그렇죠. 아,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팔다 보면 얼마 정도 좀 판다고 알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제가 어제 그때 목요일 날 했었거든요. 네, 목요일 날 얼마 정도 팔았어요? 53,000원 현금. 네. 또 신용 카드는 26,000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79,000원 정도 하루에 그렇죠. 목요일 했네요. 예. 재료비를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계산을 제가 안 해봤는데. 7만 원. 통상 한 7만에서 8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아, 네. 네. 자, 마치는 시간은 뭐 6시 거의 일정하나요? 예. 청소 이제 5시 한 40분 정도에 청소하기 시작해서 네. 6시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될 수 있으면 6시까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증인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돌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네. 피고 측 증인 네, 제정해 있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선정. 이선정 증인 신청한 피고 측 신문해 주세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통영마을 그림책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다른 할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음료를 제작하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재고 관리, 물품 관리, 회계, 세금 신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영농조합법인의 어떤 회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카페가 좀 뭐 월 평균 정도로 봤을 때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 순수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이익금을 순수익. 말씀하는 겁니다. 예. 순수익은 평균을 내본 적은 없는데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월 이익금이 100만 원 정도. 매출에서 비용 제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지금 내가 가게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죠. 50%. 그리고 이제 종업 봉급 주고 나면 뭐 알바비 주고 나면 하나도 모자라지. 관리비까지 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난 이제 이익금이 이제 뭐 지출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이 지출 중에 뭐 할머니들은 뭐 안 받으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조합에 뭐 출자하신 임원들이나 이장님 같은 분들 네. 에 대해서 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현재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조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근로와 관련된 어떤 뭐 대가는 받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네. 예,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외부에서 오신 분이 지금 대신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쨌든 뭐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급여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은 다 알죠. 근데 이분도 무료로 하니까 지금 그거는 좀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부당한 게 아니라 사정을 알죠. 자, 원고 측 반대 신문 해보세요. 네, 증인은 지금 현재 할머니들이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상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 현재 찻집의 수익이 월 수익이 대략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에게 한 월, 그러니까 일당으로 1만 원 정도 지급했을 때 이 지금 영농조합법인의 수익에서 그 많은 적자가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재판부에서 보충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로 봤을 때는 월 10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뭐 할머니들한테 돈을 준 게 없으니까 지금 다 모아둔 건가요, 그거를? 기본적으로 마을 기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조합은 또 회계 담당자 따로 있나요? 네. 그거 쓰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증인이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어떤 마을 공동기금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 잔치를 한다든지 마을 전체 분들이 여행을 가신다든지 또는 마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마을 공동사업에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벌었다고 뭐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급여가 공동의 기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여기서 수익 말고 다른 어떤 수익이 마을 공동기금으로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건 제가 관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10분인데요. 네. 10분인데 우리 원고 측도 좀 질문을 했었는데 만약에 많은 원씩을 이렇게 일당으로 네. 지급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만 원씩 6일이니까 뭐 18만 원 그리고 네. 한 달이면 뭐 한 60, 50, 60 정도인데 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월로 지급을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월에 따라서 매출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때는 순이익은 3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5, 6월, 7월 이런 경우에는 또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고 좀 5, 6, 7월에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 훨씬 낫습니다. 성수기 때? 네, 성수기니까요. 아이, 그건 야, 그 어디 가나 편차가 다 심하네. 마찬가지죠. 심해. 들쑥날쑥이네. 아직까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된 거죠. 지금 1년 됐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매 달마다 지급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운영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사용된 자금도 많고 이게 많이 쌓여 있으면 그걸 이제 월마다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매 달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는 어렵다? 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조합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합원이 몇 명인가요, 지금? 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할머니들은 조합원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나요? 일단 이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은 조합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요건이 또 있나요, 혹시? 그것은 아마 조합원의 이사님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피고가 조합원이죠? 네. 맞습니다. 피고가 그 조합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몇 명이 있고 조합의 요건 같은 거, 조합원이 되려면 지금 우리 조합원 자격이요. 우리 네. 마을에 호로 했습니다. 인원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인원은 우리 총 그 주민들 마을의 그 인구는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러나 이제 조합원은 그 인구 수대로 한 게 아니고 호당으로 했다? 호당으로 집단으로, 호수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한 6가구 정도 됩니다. 그럼 이 할머니들은 조합원인가요, 그러면? 대부분? 네, 그렇죠. 그거 말고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뭐 요건 같은 게 있나요? 비용을 낸다든지? 우리 이게 영농조합 법인이 만들 때 사실은 정부 보조 사업으로 우리 마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마을 영농조합 법인 통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부부가 함께 일하시는 분도 있고 혼자 있는 분들은 혼자 일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마을 이제 봉사로 우리 마을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증인 본인은 조합원이에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우리 피고, 우리 증인 이선정 증인 조합원입니까 아닙니까? 네, 여기를 이사를 왔고 여기서 봉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입니다. 우리 법정에 있는 사람 조합원 손 한번 들어 볼래요? 다 조합원이네요, 다 네, 대부분. 네, 우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뭐 더 신청할 증거나 뭐 증인 있나요 혹시? 증인이 특별히 없습니다. 네. 자 먼저 원고 측이 최종으로 주장하는 바하고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송정 그림책 마을 찻집은 현재 월 2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는 것으로 원고들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 이선정 증인이 나와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여 판사님께서 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 찻집, 그 송정 그림책 마을의 찻집의 운영은 전적으로 원고 할머님들의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피고 측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그 정관상 할머니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수익 배분을 받는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익을 고려해서 할머니들에게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도 뭐 그 고려 사항이지만 일당으로 1만 원씩 지급하는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 측. 이게 뭐 이제 이선정이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뭐 현재 그렇게 200만 원씩의 그 어떤 이익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이제 1년 정도 해서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태까지 나온 그런 수익금이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럼 이제 할머니들 임금으로 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뭐 6일로 계산을 하면 이제 18만 원이 되고 4주라고 치면 72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제 100만 원에서 한 22만 원 남는 건데 현실적으로 거의 이익의 70% 이상을 지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더 발전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따를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이 조합의 정관상으로도 어떤 이 100만 원 중에 또 그러니까 100분의 30은 무조건 준비금이나 그런 어떤 법정 준비금 또는 이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0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좀 월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손익분기점도 못 넘어선 것 같아. 아직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그래서 이 피고 측 입장은 영원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쌓여있는 기금 규모도 매우 작고 수익도 많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좀 더 사업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냐 이런 상황들을 잘 살피고 그 이후에 1년 이후에는 정기적으로는 지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반기에 한 번 정도나 내지는 뭐 명절에 한 번 정도 뭐 어떤 조합원 상여금 형식으로 정관상으로 준비금 적립할 것들은 따로 놔두고 그 남은 그 잉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조합원 결의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인데요. 우리 김혜수 원고가 우리 원고들을 대표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우리 법정에서 재판부 향해서 해주십시오. 판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교통비라도 들을 수 있게 10,000원이 안 되면 5,000원이라도 해주세요. 교통비가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여기서 왕복이 3,600원?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피고도 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지금 원고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분 이해를 합니다. 또 더군다나 나이도 뭐 적어 아주 노인들이신데 참 여기 나오셔서 이거 뭐 참 봉사한다는 게 보통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마을을 생각하고 이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뭐 앞으로 계속 뭐 무료봉사를 하자는 거 아니고 한 1년 정도 더 해봐서 예를 들어서 좀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씩 배분을 해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은 금년 들어서 성수기 때가 해서 아마 그 정도 몇 개월이 됐고 그 전에는 30만 원도 남고 처음에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도 안 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고들을 하셔가지고 좀 봉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마을이 더 좀 발전되고 또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는 좀 한 1년만 더 무료봉사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수익이 발생은 왜 안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네. 원하시는 거를 다만 얼마라도 말씀하시오. 5,000원이라도 다만 3,000원이라도 자비하는데 보태 쓰시기에 다는 못 드리더라도 그런 방법들 시기적인 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상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변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휴정을 하고요. 다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고인 자취배 출근을 하기 때문에 가정일도 못하고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알바비라도 좀 할머니들 드리면 더 열정적으로 하시지 않을까. 봉사한다는 게 보통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전에는 30만 원도 남고 그것도 안 넘는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송정마을 할머니 집단 파업 사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이게 판결을 선고하기에는 원고 측 얘기도 일부 일리가 맞고 또 피고 측 얘기도 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한쪽이 맞고 한쪽은 틀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판결보다는 하해 권고를 내리도록 할게요. 하해 권고는 뭐냐면 이 두 측에 필요한 중재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요. 그 조정안에 대해서, 중재안에 대해서 2주간, 14일간의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재판을 하게 되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건데, 하해 권고안을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해 권고안은요, 피고는 원고들을 가입 절차를 거쳐 조합원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를 인정하라. 원고들의 각 일당은 1만 원으로 지급하되 송정 그림 책마을 찻집의 수익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뭐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교통카드라든지 수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급 시기 관련해서는 연 1회 아니면 반기별 연 2회 또 명절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하해 권고를 내렸는데요. 우리 피고, 원고, 이제 원고들은 좀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불만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2주 이내에 또 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다시 재판 절차를 거쳐서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송정마을 할머니 집단 파업 사태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우동법 할머니 집단 파업 사태 네.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는데요. 마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화해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에 도달을 하게 되면 할머니들에게 적정한 그 임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할머니들도 힘이 나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겠죠? 그렇죠. 예. 모든 중요한 것은 조금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잘 일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송정마을의 변화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법정 감사합니다. 그래도 판사님이 훌륭한 판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분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용돈을 드리면은 할머니들이 출근 시간도 정확히 땡 오실 거고 신이 나실 테지. 너무 좋았어요.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